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금 주제를 바꿔서요. 이제 아밀도시스 환자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AS에서 아밀도시스는 생각보다 많이 환반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왜냐하면 아밀도시스가 원래 뿐만이 아니고 이제 어떠한 카드바스큘러 스트러처에도 침착할 수 있기 때문인데 실제로 이제 보면 카드 밸브 중에서도 아웃밸브에 많이 컴바인되면서 이제 AS가 원래 없던 환자에서는 AS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원래 AS 환자가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한 연구에서는 탑이 시행하는 환자의 65세 이상 환자 중에서 한 4에서 16%에서는 이제 카드 아밀도시스가 전반되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 이제 심장 질환 중에서 AS 보면 이제 한 연구에서는 8%가 AS가 진단되었고요. 이제 67%는 남자였고 환자의 평균 연령은 84세였고 이 중에서 AL 타입은 2%여서요. 아마 AL보다는 ATTR이 많이 환반되는 걸로 이제 연구되었습니다. 이제 아밀도시스 타입을 보시면 플라즈마 셀에서 이제 라이트체인이 분비되면서 AL 프로틴이 만들어지면서 침착하는 AL 타입이 있고, 그다음에 TTR 진의 뮤테이션으로 인해서 이제 트랜스알레틴이 생기면서 이제 침착에서 발생하는 ATTR 타입, 또 이제 AL 타입 세 종류가 있고, 이 중에서는 ATTR 타입이 가장 AS1의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환자가 AS가 진단이 되면 환자 임상 증상, 심전도, 심장 초음파, 기본으로 한자 요거와 더불어서 필요하다면 MRI까지 진행을 하고요. 이 것들은 잘 살펴보아서 환자가 하나 이상의 레드플래그가 쌓여 있는 경우에는 further 팔로우가 필요로 합니다. further 팔로우에는 이제 본스테인 하고요. 그다음에 AN 타입을 감당하기 위해서 슬럼 프로틴하고 유린 이노트로폴리시스를 하고 필요하다면 바이오프까지 해서 컨펌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레드플래그 사인이 무엇이 있느냐 보면 우선은 저희 케이스에서 이제 보였던 피처를 제가 표시해봤는데요. 65세 이상. 사실 거의 탑은 대부분 65세 이상 환자가 많잖아요.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심장 중에서는 핫펠러의 심텀. 환자가 숨이 차고 에데마가 차고 디즈니시 심코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원래 혈압이 있던 환자가 혈압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아밀도시스 때문에 환자의 오토노미 그리고 페리페럴 뉴로패시가 컴바인되면서 혈압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원래 혈압이 없던 환자는 혈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뒤에 심전도에서는 수도 임파 패턴이 보이고 로우 볼티지 나타나고요. 이제 헌덕성 어브노멀티가 많이 컴바인돼서 부전맥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장 초음파에서는 마이오카드움에서 이제 주라누라 스파클링 소련이 보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AS 페노타입 중에서 로플 오브세던트 AS가 많이 생길 수 있고요. 마이트로 애눌라 이제 에스프라임 윤 미만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스트레인을 해보면 이제 론지튜디널 스트레인 감소되어 있는데 에이펙과 스페어링 패턴으로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하트 MRI에서는 이제 서브 엔도카디아과 트랜스뷰라 NG가 관찰되는 경우가 많고 이제 네이티브 T1 밸류가 증가되어 있고 ECV도 증가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레드플래그 사인이 하나 이상 있으면 이제 본스테인을 하고요. AL을 감당하기 위해서 슬로몬과 유린 프로틴 레트로폴리시스를 시행을 하고 이제 모노클로나 프로틴이 안 나오면서 본스테인에서 블레드 수술에 어폐가 보이면 ATTR로 진단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엔도마이오카드 바이옵시를 해서 컨펌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저희 환자가 제가 다 뒤져봤는데 한 명밖에 없더라고요. 이제 AS 탑을 받은 환자 중에서 이제 카드 아밀도시스 진단받은 환자 한 명 있어가지고요. 한 명 케이스 보여드렸습니다. 내완 단신 88세 남자 환자였고 리하실에 이제 심리하러 왔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숨차고 부어서 심장 초음파했고 AS가 진단돼서 왔는데 EF는 한 40에서 50 정도, 아웃밸브 에리어는 1 미만이었는데 아웃밸브 VMS는 2.4, 민피즈는 13.5로 낮았었고요. 이제 환자는 19년도에 PCR 받았었고 당뇨, 고혈압, 디슬리피데미아 등의 기저질환이 많이 있는 환자였습니다. 심전도를 보시면
이제 전체 이제 립리드에서 볼티지 0.5mm 이하로 다 나와가지고 로우 볼티지 소전 보이고 있었고, 엑스레이에서는 이제 카드마가 있는데 에피전이나 에다만은 명확하지 않았는데 아마 타병원에서 볼륨 컨트롤 충분히 하고 나서 이거는 많이 빠진 걸로 보입니다. 저희 병원 심장 초음파 보시면 EF는 45% 정도 조금 낮았었고요. 디퓨저의 LV 하이포카이네시아 소전 보이고 있었고, LVH 보이면서 마이오카드음의 디퓨저 스펙트 소전 보이고 있었고, 이제 아웃스베이비 잘 열리지 않는 거 보이고, 이제 V맥스는 1.4 나왔고, 민피즈는 저희 병원에서도 11.7 낮았습니다. 근데 아웃스베이비 에리어는 1 미만 나와가지고요. 로플로우스레든 CVAS가 의심되는 상황이었고, 스트레인 했을 때에 디퓨저 스트레인 값이 감소되어 있었으나 체조 연타, 에이펙과 스페어를 소전을 보여서 뭔가 이 환자는 인플루언시브 디지가 있는 환자구나 하고 생각해볼 수 있는 점이었습니다. 같은 날 도비타민 스트레스 약효를 시행했고, 이게선 프레셔는 점점 올라가고 아스베이비 VMS도 점점 더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스트롭 볼륨 인덱스는 별 변화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소자는 이제 언더라인 인플루트레이티브 카디오마이오패시 때문에 스트롭 볼륨 인덱스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 카드 아밀리시스 환자에서 스트롭 볼륨 인덱스의 감소는 이제 환자의 예술 안 좋은 예를 시사하는 소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 환자는 탈발력 왔던 환자여가지고 CT도 시행했었고요. 보시면은 이제 아웃스베이비 칼슘이 많지 않아서 칼슘 수번은 313이었고, 이제 아웃스베이비 5분 이 정도에서 탑에 풀리노까지 시행했었던 환자입니다. 이 환자는 MRI를 했었고, 이제 인터벤트루스나 septum은 10분밀로 두꺼워져 있었고, 보시면 이제 이분은 이제 LV뿐만이 아니고요. 이제 LV뿐만이 아니고 RV에도 LG 소전이 보이고 있었고, 여기에서도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마이오카드음의 LG가 이제 보이고 있어서 이제 이분은 뭔가 단순 CVS 환자는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볼스텐을 저희 병원 디피디 볼스텐 하는데요. 디피디 볼스텐을 시행한 결과에서는 블레드 시리에 하이 업테이프 소전을 보여서 ATT의 아밀도시스를 이제 진단할 수 있는 환자였습니다. 확실하게 AN 타입 배제하기 위해서 실험과 유린 프로틴 입히를 시행하였고, 노말 패턴을 보였고, 이 환자는 엔도마이오카드 발포까지 시행했고요. 이제 트랜스알렉틴의 이뮤노히스토셈스까지 시행하였고요. 포지티브 소전이 나와서 이 환자는 ATT와 카드아밀리시스 유전자 감소까지 시행했습니다. 와일드 타입 진단됐고요. 그다음에 로플로스 CVAS라 해서 그러면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카드아밀리시스 치료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진단됐고, 최대 스탑이라고 해서요. 대부분 아밀리시스 환자가 부정맥이 많이 컴바인되는 경우가 많아서 컨덕션 디소더를 잘 예방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환자들은 스트롭 볼륨이 대부분 낮아서 맥박이 너무 낮추면 카디악 아프스 떨어집니다. 그래서 맥박이 너무 낮추지 않도록 해야 돼서 베타블로커나 이제 보스름 같은 약제는 최대한 쓰지 말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AP가 컴바인되는 경우가 많고, 이제 엠볼리제이션 이벤트가 많기 때문에 이제 숨 문제가 없다면 안티코아듈레이션을 하라고 되어 있고요. 환자가 에데마 컨트롤 하기 위해서 인후제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그런 베타블로커나 이런 약제들은 신부전의 필수 약제인데 안 써도 되느냐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핫페일러와 아밀리시스가 컴바인되는 환자에서는 핫페일러 매트릭스를 한다고 해서 이제 환자의 생존율을 올려준다는 에비던스가 없기 때문에 아밀리시스로 인한 핫페일러 환자에서는 반드시 포퓰러를 써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환자가 LTTR 환자여서 와일드 타입이어서 치료하지 않고 하파미스를 치료하는 거였는데, 당시 이제 국내에서는 조금 이제 수가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무성 공급을 제기하면서 아밀리시스에 대해서는 치료하지 않고 그냥 외래만 다녀보셨습니다. 그랬는데 2년 뒤에 환자는 숨차서 다시 이제 의뢰인 잘 다니다가 응급실로 왔고, BNP가 10배 이상, 10배 정도 올랐고요. 이제 실내에서는 또 이제 하도 마감이 심해지고, 에피전 생기고, 심장 초음파가 이제 갑자기 EF가 20%까지 떨어지고, 심장 초음파에서는 이제 여전히 CVAS 소전이 보이고 있었고요. 그래서 하파미디스는 장단 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어쨌든 이제 판만 문제라도 먼저 해결을 해주자 하는 생각에 이번에는 이 환자는 타블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피인밸브를 통해서 타블을 시행했고,
탑의하고 한 달 뒤에 심장 초음파했는데 이제 탑의하고 나서 PBL 소전은 없었고 이제수는 44%로 다시 예전으로 회복하였고요. 이제 아밀로시스에 수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LVH나 RVH는 이제 여전히 남아 있었고 이제 하이 리플렉티브 마이오카디움은 변화가 없는 소전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밀로시스와 에이스가 혼반되는 환자에서 탑의를 하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한 연구에 의하면 이제 탑의하고 이제 두 질환이 혼반되는 환자에서 탑의하고 아밀로시스만 하는 점을 비교해 보았을 때 당연히 탑의를 하는 것이 더 서바이벌 개인이 있었고 피별로 유의미하게 차이를 보였고요. 그러면은 이제 안전하냐 하는 부분인데 AS만 있는 환자와 둘 다 있는 환자 보았을 때 모탈리티 안보의 차이 보이지 않았고 이제 핫펠러나 CV 호스피탈리제이션, 퍼머넌트 페이스메이커도 사실 보면은 이제 조금 더 높은 정향은 보이는데요. 톤제는 연속 영혼 넘어서 일단 정향은 보이나 톤제는 차이는 없어서 둘 다 있는 환자에서 탑의도 이제 안전하게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에디토리얼인데요. 이제 탑의하는 환자 일단은 이제 65세 이상 거의 대부분이니 심전도와 심장 초음파 이제 보면서 이 환자가 아밀로시스 있지 않은지 의심을 해보고 의심이 되면 디피디 스캔을 하고 이제 또 시럼 프로틴 이제 율린 프로틴 일소플로시스 하고 네거티브고 이제 본스템 포지티브 나오면 CTI 진단되면 유전자 검사하고 타이핑 하시면 좋겠다라고 권유하였고요. 이제 워낙 이제 일반주의 AS 환자에서 높다고 알려져 있어서 저희 병원에서는 탑의 약속 처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탑의하는 환자는 무조건 까먹지 않고 할 수 있게 다 아예 세팅되어 있어가지고 탑의하는 환자는 다 탑의하고 이제 2, 3일째 본스트 하도록 다 세팅되어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